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저희 그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수익률 1위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이냐. 그 중에서 이제 좀 순위권 안에 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을 가져오신 분은 저희 회사에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장에서 워낙 잘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신 그런 분이셔서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나 좀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하시고 종목 내용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LS증권에서 2차전지 담당하고 있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네, 시장에서 소문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차전지 이제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 CATL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업종 그 글로벌 지금 판매량 1위인 배터리 업체 CATL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저희의 그 투자 의견은 아니고 블룸버그 컨센서스, 그러니까 글로벌 애널리스트 전체 중에서 CATL 커버하는 사람들의 매수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는, 블룸버그는 조금 한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하시하게 의견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이제 많은 설왕설래가 있긴 한데, 미국 시장에서 관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중국 배터리 비중이 한 20%가 채 안 되거든요. 나머지 시장에서는 중국의 배터리들이 지금 MS가 좀 높기 때문에 이 영향이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일단은 MS 1위 38%로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BYD가 이제 전기차 업체로 알고 계시지만 배터리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BYD가 2등이고요.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11%로 3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가 지금 그 가격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회사는 LFP하고 삼원계 다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셀, 모듈, 팩 모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자체가 좀 오버캐파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시장의 MS를 넓히는데 좀 주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LFP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각형 같은 경우에 이 LFP 기반의 배터리들이 특히 많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MS가 가장 높은 게 이 동사의 좀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내부 컴플상 2023년도 수치는 안 넣고 4년은 안 넣고 2023년까지 확정 수치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넣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PBR은 우리나라 종목들보다는 비싼 편이지만 RO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이익이 워낙 높기 때문에 20% 중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좀 바이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배터리 성장률을 보시면 이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배터리가 워낙 그때는 시장이 작았고 지금은 시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CATL의 연간 생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량 추이를 봐도 2021년, 2년, 3년, 4년으로 올수록 성장률은 굉장히 이제 급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률은 40%에 근접하는 높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에서 글로벌 MS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38%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BYD가 17% 정도 되고요. LG 엔솔이 11%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테슬라에 이제 거의 공급을 하고 있는 파나소닉이 4%, 그리고 SK온이 4.4%, SDI는 3.3%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형의 성장이 상당히 이제 두드러졌었는데요. 이 각형 안에서 CATL의 MS는 상당히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를 넘어간 게 2020년과 2021년 정도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시장 성적이 이렇게 높았는데 MS가 유지가 됐다는 거는 CATL의 판매량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사실 2차 전지에서는 캐펙스 투자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업체들이 국내 업체를 포함해서 주주환원을 지금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글로벌 1위 업체고 또 중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내부적인 유보율도 지금 상당히 현금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페이아웃 레이쇼, 그러니까 배당 측면에서 2023년부터 거의 50%에 달하는 높은 주주 환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게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호평을 받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 종목을 추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추천 아니고 관심 종목입니다. 네네. 네네. 관심, 죄송합니다. 관심 종목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인 CATL을 가지고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워낙 이 전문 분야를 또 가져오셔가지고 거의 뭐 세미나 듣는 느낌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CATL이 1위 업체잖아요. 근데 네네.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근본적인 경쟁력이 뭐라고 봐야 돼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이제 중국 정부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친환경,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2000년엔 얘기를 했고, 2005년부터는 이제 콕 찍어서 이제 NEV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20년 이상 일관되고 적극적인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에서 순수 전기차 비중은 중국이 60%고요. 그래서 매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내수 시장 기반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 정책도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테스트베드가 아니라 내수 시장 자체가 워낙 규모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배후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이 회사가 그 배터리 자체도 LFP하고 각형에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LFP 자체가 중국 업체들이 많이 하는 배터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L과 P가 중국에서 워낙 그 공급량 자체가 많고, 그 다음에 그 광산 자체가 중국이 이제 그 리튬과 인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 하필. 그래서 그런 특성에 기반해서 원가 경쟁력이 또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형에서 시장 자체도 좀 안정적이고 네. 적극적인 정책, 그리고 그 하에서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게 받쳐주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까지 네, 이제 네.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워낙 우호적인 시장 배경이 바탕이 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하에서 지속적으로 캐파도 늘리고 판매량도 늘리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력도 또 자연히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맞물려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문 분야셔서 오히려 제가 조금 질문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그렇게 뭐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소개를 드리는 거고, 근데 당연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상호 관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쵸. 없고요. 근데 이제 CATL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제 지금 2024년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배터리, 미국에서 팔린 전기차 기준으로 거기 어느 나라 배터리, 어느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됐는지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20%가 안 되거든요. CATL의 비중이
한 10%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미 미국에 거의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CATL이나 BYD의 전략을 봐도 2000년 전후로 해서 신흥시장을 타겟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미 중국에 대한 어떤 수입 허들을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이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따라가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서 중국 배터리의 비중은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글로벌 비중이 이제 지금 중국 배터리들이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미국 시장 안을 보면 20%가 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 안에서는 그런 중국에 대한 허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가 잠재적으로 중국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거기서 생기는 알파 시장 기회 요인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조정에 CATL에 어느 정도 작용을 많이 했을 거라서 그건 이미 현재 주가에는 조금 조정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제일 궁금하기는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워낙 이 섹터가 또 그 관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자료를 발표했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중국의 관세가 분명히 한국의 2차 전지에 굉장히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걸 숫자적으로 다시 발라봤을 때 얼마만큼의 기회가 발생되는지는 다시 계산을 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ATL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좀 관세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매기는 게 당연히 뭐 좋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CATL의 메인 시장은 아니다. 메인 시장은 아닌 시장인 거죠. 왜냐하면 BEV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가 2차 전지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이브리드에 탑재되는 배터리 양은 순수 전기차의 한 6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 탑재 수요가 중요한 건데 BEV 비중에서는 북미 비중이 13%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근데 그 13%에서 중국의 CATL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라고 보면 글로벌 전체에서 1.3%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CATL 입장에서 아주 그렇게 큰 디스어드밴티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일단 숫자상으로는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오늘 CATL 많이들 관심이 있으신 종목들이라서 아마도 좀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 좀 도움이 그래도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엔딩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CATL 종목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관심 종목 추가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CATL 관심 종목 추가.